자, 7번. 자, 입증 책임과 관련된 게 나왔어요. 자, 조건과 관련된 입증 책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1억을 증여하기로 했는데요. 갑과 을이 싸우고 있어요. 을은 단순한 증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억을 내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갑은 내가 언제 그냥 준다 그랬냐? 네가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준다 그랬지.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1억 못 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자, 이때는 돈을 주기 싫은 사람이 정지조건부 행위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즉 증여라는 법률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정지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아직 이 증여는 효력이 없다. 너는 아직 시험에 못 붙었지 않냐? 나 1억 못 줘 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정지조건부 증여라면 그 다음에는 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 증여는 유효하다. 1억을 내놔라라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걸 증명해라.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1억을 주기로 한 것은 분명한데 첫째, 그냥 주는 거냐 시험에 붙으면 주는 거냐가 다퉈질 때는 아직 1억을 주기 싫은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이 증여에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 증여는 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게 증명이 된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을이 즉 증여가 유효하다 1억을 내놔라 라고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해라.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7번 어쩌고 저쩌고 법률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됐죠. 그럼 이거예요? A예요? B예요? B죠.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니까 누가 증명해야 돼요? 유효주장자죠. 유효주장자는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예요? 주장하는 자예요? 주장하는 자죠. 법률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는 갑이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죠. 유효주장자를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55페이지 판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8번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자, 요거는 9번을 먼저 봐야 되죠. 같이 보죠. 8번에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기존의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집주인한테 찾아와서 언제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집이 아직 비어있다. 임대가 되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 하고요.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을에게 내가 지금 현금은 없고 빈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임대를 놔서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를 구별해보자. 자, 위에 거는요. 주택이 임대가 됐다. 그럼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임대가 안 되면 예컨대 주택이 매각이 되면 주택이 철거가 되면 그때는 안 돌려줘도 되나요? 아니죠. 그때도 돌려줘야 되죠. 보증금을. 반면에 밑에 거는요. 주택이 임대가 되면 약속대로 돈을 빌려주면 되고요.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되면 못 빌려주죠. 그럼 위에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럼 이건 기한으로 보자.
반면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이행을 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이때는 조건으로 보자. 이렇게 대법원이 구별을 해요. 따라서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55페이지에 보면 9번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55페이지 9번 밑에 해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면 조건으로 봐야 될 것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도 이행을 해야 한다.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면 기한으로 보자. 이렇게 판례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번 정적공과 불확정기한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